2024년 11월 14일에 KBS 다큐 인사이트 이웃집 아이들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다큐는 남성 동성 커플과 이들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쌍둥이 딸들의 아름다운 가족애를 그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시대는 변했고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 사회도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큐 속 주인공은 각각 한국과 일본 출신의 잘생긴 전문직 능력남들로서 2015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법적 부부가 되었고 온전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 대리모를 통해 딸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아빠와 데디라는 명칭으로 아이들에게 불리며 세상 어느 아빠 엄마들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딸들을 잘 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두 아빠는 카톨릭 신자이기까지 하니 너무 완벽해서 방송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사례를 일부러 찾아낸 건 아닌가 싶은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특히 방송에서 대리모 출산이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더군요. 이 다큐를 보고 나면 정말 아이들에게는 어줍지 않은 엄마 아빠보다는 능력 있고 사랑 많은 두 남자 또는 두 여자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일까요? 실제로 미국에는 Them Before Us, 우리보다 그들 먼저 또는 Anonymous Us, 익명의 우리들이라는 이름의 아동인권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는 정말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동성 커플을 양육자로 두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고 아이들에게 생물학적인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사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1차적으로 정체성 문제입니다. 동성 커플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거나 정자나 난자의 거래 및 대리모 구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양이 아닌 경우 자신의 유전자 중 절반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결핍은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체성의 불안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전자를 나누어준 엄마나 아빠를 궁금해하고 그리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해외 입양을 가서 성공한 사람도 나중에는 친부모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에는 정자나 난자의 판매가 너무도 손쉬워져서 자기가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 어디인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들과 잘못된 관계로 엮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많은 동성 커플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은 양육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자인 동성 커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정서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물학적인 부모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거나 엄마나 아빠의 필요성을 내면 깊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동성 양육자들이 알게 될 때 그 어른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어서 정작 자신의 감정과 필요는 억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압박이나 차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으로 여겨져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주는 동성 양육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은 결핍을 느끼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동성 양육자들의 자녀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은 사회가 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지 사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나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성 양육자 밑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것이고요. 동성 커플에게 정자나 난자 그리고 자궁을 팔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 특히 대리모로 자신의 자궁을 대여하여 온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저개발국 여성들의 인권 문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여서인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가지고 싶은 동성 커플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꼭 필요한 구조인데 그 희생자들의 인권은 가려져 버린 것이죠. 이처럼 동성 커플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이상은 누군가에게는 불평등이자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2021년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 가정에서 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예외적인 동성 커플의 사연, 그것도 아직 4살밖에 안 된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이들의 사연을 일반화하여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려버리고 단순화시켜버린 KBS 다큐 인사이트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기독교 신자분들이 헷갈리게 되었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만약 KBS 다큐 인사이트 제작팀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의 가정에서 라는 책을 알았더라면 이런 무책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지 않았을지, 아니면 다 알고 있지만 남녀 간의 성 정체성의 구별은 없고 전통적인 가정은 해체되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가족 개념으로 사회가 진화되어야 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